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이제 이 명심보감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계획했던 24번째 편, 마지막 편 강의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뭐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4번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24번째 마지막 제목, 뭐 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24번째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결정한 게 뭐예요? 중용이라는 겁니다. 중용. 뭐 중용에 대해서는 글쎄 그냥 중용하면 단순히 뭐 가운데 뭐 이 정도죠. 예? 중용이라고 하는 거, 전 이걸 명사로 안 봅니다. 동사로 봐요. 동사. 중용하다. 중용하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중용처럼 하고 인생을 산다. 중용한다지 중용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이 중용이란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왜 그죠? 우리가 대학논어 맹자 중용에서 보통 사서 안에 들어가 있죠. 원래 중용이란 책이 만들어진 이유가 원래는 어디 있냐면 이게 얘기라는 책 안에 있었어요. 얘기요. 그 얘기라고 하는 책 안에 32번째 편이 중용이란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42번째 편이 대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냐면 송나라 때 누구죠? 이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리학을 재구성하면서, 그러니까 이 송나라 때 이 신유교를 재구성하면서 나름대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이치에 대한 탐구인 성리학에 대한 기본 텍스트가 필요하게 됐고, 그 텍스트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있었던 논어를 집어넣고 기존에 있었던 맹자와 더불어서 얘기 안에 있던 중용과 대학을 빼내서 이걸 바로 뭐라 그랬어요? 사서다라고 하는 성리학 텍스트를 만든 게 기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서 안에 중용과 대학이 들어간 건 오로지 이 송나라 때 주희라고 하는 이 성리학의 완성자에 의해서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평가한다면은 이 사서 중에 중용이란 책은 어떤 책이냐? 유교의 형이상학적 책이다. 아울러서 유교에 있어서의 인생론이요, 유교에 있어서의 수양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용적인 삶을 산다는 것, 중용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또 중용처럼 인생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중용이라는 책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 중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중용이라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중에 대해서. 일단 중이란 뭐냐? 일단 그 주자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는 이에요. 중이란 뭐냐? 이 편이란 게 뭡니까? 편. 치우친다는 뜻이죠. 치우친다. 그래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불편. 또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요. 의요. 기울일 의자죠. 기울어지. 기울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과는 뭡니까? 과. 넘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 불급은 뭐예요? 불급. 예.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주자라는 사람이 중용이란 책을 꺼내면서 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은 불편, 불이, 무, 과, 불급이 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기울어지지도 아니하고 넘치지도 아니하고 모자르지도 아니한 게 중이다. 그럼 중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은 바로 그 중. 그게 중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용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해요. 용은 평상이라 이런 말이에요. 평상. 뭐 여름철 저녁 때 누워서 있는 평상이 아니라 평상이란 건 언제나 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은 언제나 늘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 않는 걸 중용처럼 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진 않죠? 우리가 보통 중용하면은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들 중에 하나는 중용은 A값과 B값의 가운데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다. 그러면 중도가 중용이 아닙니다. 대부분들 이 중도파 뭐 이런 아니면 이게 중용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중용이 아니에요. 중용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살아있는 운동성이에요. 역시 이게 이게 저울처럼, 예? 이게 기울기 있잖아요. 이게 평균대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평균대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평균대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실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예? 이렇게 평상에 끊임없이 쭉 가는 게 그게 바로 이 중용적인 삶인 거죠. 그래서 중용을 단순히 그냥 이분법적으로 시어머니하고 내 부인하고 싸웠어요. 난 중용을 지킨다. 시어머니가 계신 안방, 내 집 부인이 있는 건너방, 가운데가 중용이니까 마루에서 잔다. 이게 중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분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중용이라는 삶은 굉장히 유기적인 삶이에요. 정말 아플 때, 누가 아플 때 정말 다가가서 어떻게 보면 치우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게 중용인 거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남들이 보면 그건 상식적이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조금 얘가 과하다.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가, 소하게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며느리가 젖을 먹여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8순, 9순까지 살아요. 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자기 젖을 먹이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보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중용인 거예요. 그때는 그게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자기 중심인 거죠. 글쎄요, 하여튼 그렇게 좀 극단적인가요, 얘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맹자에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남녀가 손을 잡지 않는 것은 그게 법이지만 자기 형수가 우물에 빠지는데 나는 절대로 법도를 위해서 당신 손을 잡을 수 없어. 이건 중용이 아니에요. 그때는 남녀가 아니라 정말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가서 손을 잡아줄 줄 아는 게 이게 바로 중용의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중용이라는 게. 결국 중용이라는 건 끊임없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중지도라고 해요, 시중지도. 그 상황에 딱 적중하는 거예요, 적중. 그 때에 맞게끔. 내가 나서야 될 때인지, 잠시 머물러야 될 때인지, 기울어야 될 때인지, 그런 시가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 적중하는 삶의 태도나 방식을 중용적 삶이다. 그런 중용적 삶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예요? 언제나 영원히 끝도 없이. 그게 중용이다라는 거죠. 가끔은 할 수 있어요.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죠. 하루 정도 정말 음식을 먹어도 배가 불러도 더 이상 먹지 않고 더 이상 덜 먹지도 않는 적절한 음식 섭생, 또 아니면 술을 먹어도 중용적으로 마실 수 있죠. 그게 다 틀리죠. 저 같은 사람은 10병 먹어야 중용이죠. 그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용이란 건 고정된 게 아니라 각 개개인마다 자기의 무게중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하긴 쉬워도 한 달, 두 달 하긴 어렵다는 거죠. 아니 1년, 2년 더 어려워요. 평생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중용을 할 수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생 그 인생 속에서 진행이 된다면 그분의 삶의 그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삶인 거죠. 우리 동양에서 원하던 인간의 삶은 바로 그거예요. 어느 날 하루 착한 일 해갖고 자기가 지었던 모든 악업을 일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평생 부모 속색이다가 부모 괄시하다가 한때 잠깐 잘해주는 것 그거 효도다? 아니다. 그래서 중용이란 건 언제나 늘 그것이 중용의 본뜻입니다. 자, 그런 뜻을 갖고 보면은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규칙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의 삶의 운동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중용에 대해서 한번 공자가 얘기한 걸 보죠. 자왈. 중용지 위덕야는 기지의오인저 민선구인이라 즈위에 중용之为德也其志矣乎민贤久矣. 공자가 말하였다. 중용지 위덕야는
중용이라고 하는 것에 덕 되는 것은, 중용이란 것이 뭐냐? 위덕, 덕을 하는, 중용이라고 하는 그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랍니까? 뭐라고 평가했어요? 지의호인저, 그것이야말로 지극하다는 거예요. 지극하다. 중용이라고 하는 덕목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군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이다. 그런데 민선구인이라, 백성민자, 이 선자 있죠? 예? 이 선자 뜻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슨 뜻이 있죠? 이 선은 고을선. 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예? 드물선자, 드물다. 예. 세 번째는 신선하다, 신선할 선자. 네 번째는 생선, 생선이라는 뜻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곱다, 드물다, 신선하다, 생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드물다라는 뜻으로 얘기하겠죠. 백성들이 드물다, 구우인이라. 이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이 네 글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첫 번째 해석을 볼게요. 어떻게 해석?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내 덕으로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은 지극한 것이다라고 일단 공자는 얘기를 했죠. 지극하다는 얘기 뭐예요? 최고의 극치다. 어렵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서민들한테 중용의 덕을 실천하는 것이 드문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중용을 안 한 지 오래되었다. 이런 뜻 해석되죠. 그러니까 공자가 이 말 할 땐 옛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치우치도 기울어지지 않는 언제나 늘 그런 중용의 인생의 덕을 갖고 살았는데 요즘 백성들은요. 뭐예요? 그런 중용을 하는 사람이 드문지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요즘은 눈 씻고 찾아볼래도 중용의 인생을 사는 사람을 못 봤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대목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도 해석이 갈 것 같아요. 백성들 중에는 구라 무슨 구자 얘기예요? 중용을 하루 이틀 아니라 오랫동안 끝까지 중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물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어떤 게 더 나아요? 뒤에 게 더 나아요? 느낌이? 그럼 뒤에 걸로 하죠, 뭐. 혹시 공자가 나타나서 오늘 저녁에 야, 너 그거 잘못 봤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그거 못한 지 오래됐다고 얘기한 건데 오랫동안 중용하기 쉽지 않다고 하면 되냐? 라고 해도 저는 후회 안 해요. 왜? 그거는 선생님 시대 얘기고 요즘 시대는 하루 이틀 착한 일 하려면 잘하는데 열흘, 석 달, 1년, 평생 하려면 못합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공자님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 그럼. 그래도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걸 막 해도 저디서 잡아갈 사람도 없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어디 공자님의 말씀을 함부로 바꾸냐고 욕했을 텐데 그래도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자, 중용이라고 하는 그 덕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지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해 나기가 드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참으로 드문 세상이 되었다. 가끔 보면은 정말 왕창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번은 잘해. 뭐 부인한테도 뭐 부모님한테든 약간 뭐 자식한테든 주변 사람한테든 한 번은 잘하는데 그게 딱 한두 번이. 그리고 또 다시 그냥 반중용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용과 반중용이 있어요. 중용적 삶을 사는 사람과 중용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한두 번의 노력 갖고 중용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중용적 삶을 산다 그러죠. 언제나 늘 오랫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을 때 진정한 참으로 중용적인 덕을 갖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분 많이 보잖아요. 부모님 정말 효도하면서 평생 부모님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 평생에 자기의 그 덕을 이어나가시는 분들. 자, 자활 중용지위 덕이하는 기지오인저 민선구인이라. 공자가 말하기를 중용이라고 하는 덕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가장 지극한 삶의 덕목인저. 그러나 안타깝도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중용의 덕을 유지해 나가는 자가 드문 세상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요. 재밌습니다. 자활.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군자지 중용냐는 군자의 시중이요. 소인지 반중용냐는 소인이 무기탄냐니라. 예, 공자가 말하였다. 쥔즈 중용 샤오ren 반중용 쥔즈 즈 중용예 쥔즈而始终小人之反中庸也小人而无忌惮也 예, 공자가 말하였다. 중용은 인생을 어떻게 산대요? 중용의 인생을 산대요. 군자는 중용의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는 군자라고 하는 것, 또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인 차별이 아닙니다. 공자가 얘기하는 군자라고 하는 것, 소인이라고 하는 건 계급적 차별이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얼마나 그가 중용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래서 군자는 평상시 삶의 방법이 중용이다. 중용. 중용의 인생을 살아간대요. 하지만 소인은 뭐라 그래요? 꼭 반중용으로 살아간대요. 꼭 치우치고 자기 학벌 따지고 자기 라인 따지고 고향 사람 찾고 가끔 가다 그것도 하다 말다. 이 반중용이죠. 반중용. 그러니까 중용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반중용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용의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군자고 반중용의 인생을 살면은 그 사람은 소인이다. 일단 이런 논리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군자의 중용적 삶이란 뭐냐? 군자로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시중이라는 시중. 여기 시중이 뭐가 나왔잖아요. 군자의 중용적 삶의 방법은 그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서 적중시키는 거라는 거죠. 시중의 시중사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소인의 반중용의 인생은 반중용의 삶은 뭡니까? 소인으로서 무기탄냐라. 없을 무자, 기자 무슨 기자 이게요? 꺼릴 기자. 탄은요? 꺼릴 탄자. 우리 기탄 없이 얘기해봐란 얘기하죠? 정말 아무런 꺼리고 아무런 저하는 것, 아무 어떤 것도 꺼리는 것이 없는 인생. 요즘 말로 이걸 우리 한글로 뭐라 그러죠? 막가파. 기탄 없는 게 전혀 무슨 뭐 꺼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사방 튀어다니는 거죠. 기탄 없이 정말 전혀 자기 반성 없이 사는 이게 반중용의 소인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시대를 봐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 정말 반중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런 자기의 제어 또 정말 내가 바른 길이 어떤 건지 돌아보지 않고 오른쪽 왼쪽 길로 쳐나가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중용은 절대로 이것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절에 가면은 불교에서 왜 서로 이렇게 끝나고 뭐라더라? 성불합시다. 이룰성자 부처불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부처됩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불합시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제 할까요? 중용합시다. 중용합시다. 이 인사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용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삶의 길이고 나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중용적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군자입니다. 반중용의 인생을 사는 사람, 치우치고 편견 있고 남을 갖다가 왜곡되고 이런 사람은 소인의 인생을 산다. 이것을 지금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왈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군자지 중용냐는 군자의 시중이요 소인지 중용 반중용냐는 소인이 무기탄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주자라는 사람이 송나라 때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걸 꺼내놓음으로써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하나의 어떤 그 엔진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나? 유교의 변천에 대해서? 예? 예? 이게 얘기했나요? 이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그 진나라 이전 시대, 그 이전 시대에 공자나 맹자, 순자 뭐 이런 이걸 뭐라 그래? 1세대 유교, 1세대 유교요. 예? 그리고
송나라 때를 정점으로 해서 이때가 이게 뭐예요? 2세대 유교란 말이에요. 2세대 유교. 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와서 현대적으로 공자를 재해석했던 현대의 제3세대 유교가 있다. 그래서 공자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나라 이전에 공자의 눈에 비친 유교, 송나라 주자에 비친 유교, 그리고 요즘 시대에 비친 공자, 서로 모습을 달리한다고 제가 한번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명사에 있어서 중국 역사 이렇게 흐르는데 이 송나라 때 제2세대 유교가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불교였단 말이에요. 불교라는 게 뭐예요? 불교라는 게. 불교의 기본 논리, 자세한 건 제가 여기서 자초지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속세를 떠나고 현실을 떠나서 내세에서 부처가 되고 그리고 저 피안의 세계에 가서 정말 해탈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현실을 떠난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떠난 종교가 전 중국을 풍미하고 있을 때 그때 모든 중국인들이 다 어디로 달려갔어요? 불교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도 부처 될 수 있다. 다 오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갖고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은 신선한 사상이죠. 와, 우리 같은 할머니도 아니면 우리 같은 무지랭이 사람들도 부처님은 사랑으로 다 알아준다니까 다들 거기로 몰릴 수밖에.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리고 살아있는 것보다도 죽음의 세계에서 훨씬 더 천당 갈 수 있다니까 굉장한 그 사상적인 폭발력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인간 중심의 세계로 돌아오자 온 게 유교였고 그게 제2세대 유교였고 그 2세대 유교를 마지막으로 정리한 사람이 주자였고 그 주자가 중용이란 책을 얘기해서 꺼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살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2세대 유교의 껍질을 분해해보면 그 안에 엔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엔진이 뭐예요? 중용이란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중용 빼면 엔진 빠진 자동차와 같아요. 그래서 사대부들이 송나라 때 성리학자들이 끊임없이 중용적 삶을 산다는 것, 남들이 보든 안 봐든 정말 내 삶 속에서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고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공평무사한 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대부들이죠. 사대부들. 그런 사대부들이 새로운 어떤 그 시대에 정말 표본이 되어서 그 시대를 끌고 나가는 하나의 역동적인 힘을 발휘했던 그들의 사상적 기반의 엔진이 뭐예요? 중용합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난감한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우리 엔진을 만들어서 이 사상의 엔진을 갖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면 중용의 이 엔진을 다시 한번 기름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한때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불편, 불의, 무과불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 시대의 선비들의 아니면 또는 사람들의 하나의 삶의 어떤 그 방법론으로 제시된다면 새로운 엔진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엔진 아직도 쓸만합니다. 이 중용이라는 엔진은. 그래도 시간이 한 80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끄떡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공자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용 얘기를 계속해보자. 자왈. 천하 국가도 가균야요. 장록도 가사야요. 백인도 가도야나. 중용은 불가능이 아니라. 즈위에天下国家可君也绝路可辞也百人可导也中庸不可能也. 예, 공자가 말하였다. 천하 국가도 하늘 아래 이 천하와 이 국가도 가균야요. 균자는 무슨 균자입니까? 이게 고를 균자인데 이게 다스릴 균자입니다. 통치할 균자예요. 그것도 평화롭게 통치하는 걸 균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정말 평화롭게 통치해 나가는 걸 균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천하국가도 가균야라 무슨 뜻입니까? 천하국가도 맘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평화롭게 다스릴 순 있어요. 두 번째, 장록도 가서야라. 무슨 작자죠 이게? 벼슬 작자입니다. 벼슬 작자. 나에게 준 그 벼슬, 녹은요. 녹도 이게 뭐 봉급록자니까 장록이라고 하는 건 나의 지위죠. 어떠한 높은 자기와 복록도 가사야라. 가히 뭐 할 수 있어요? 사자 무슨 사자입니까 이게? 사는 말씀 사자도 되지만 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둘 때 사양하다, 사직하다, 떠나다. 자, 아무리 훌륭한 장록을 내게 준데도 뭐 할 수 있어요? 사양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부귀영화에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양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천하 국가도, 이 천하와 국가도 맘만 먹으면 어떤 사람은 뭐 할 수 있대요? 가균야라. 다스리려고 맘먹으면 제대로 통치할 수 있다. 아무리 높은 관직과 장록도 정말 청렴한 사람은 얼마든지 사양할 수 있다. 백인, 하힐백자의 칼날인 자. 아주 요즘 말하면 우리는 시퍼런 칼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하얀 칼날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하얀 칼날도 가도야라. 뭐 할 수 있대요? 밟을 도자죠. 밟을 도자. 왜 우리 무도회 할 때 밟으려면 밟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 저기 뭐요? 굿하시는 분? 그쪽에 여기는 용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천하국가 가균야는 정말 훌륭한 정치 지도자는 국가를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고 정말 훌륭한 선비는 어떠한 벼슬과 장럭도 사용할 수 있고 정말 훌륭한 용맹한 용사는 하얀 칼날도 발로 밟으려면 밟을 수 있어요. 전부 다 힘든 겁니까? 안 힘든 겁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들 고관 대작직을 준다는데 그 사양하기가 쉬워요? 흰 칼날 위에 올라가서 들뛰려는데 그 뛰기가 쉬워요? 나라를 다스리라고 정치권에 뽑아줬으면 그 정치하기가 쉽습니까? 그래도 각자 다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데 못할 게 하나 있대요. 뭐요? 중용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그 불가능한 걸 왜 자꾸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넘치지 않고 모자르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은 언제나 늘 그런 인생의 방법이 불가능하지만 그걸 지향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는 사람 칼날 밟고 청렴한 사람은 장록을 거부하고 똑똑한 사람은 천하를 다스릴 수 있어도 그건 한 가지 하나하나의 기능일 뿐 이 중형이라고 하는 건 하나 요즘 말하면 어떤 토탈경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개념의 중용적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뿌커능이에 정말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중용이 힘들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아침부터 뭐 해야죠? 중용하려면 정말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몇 시에 그때가? 다 개인마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중용점을.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중용으로 살겠다고 한번 살아보세요. 아침밥도 적절하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게 먹고 에? 깨끗하게 씻고 출근해 나가서 사람 만나고 웃는 거며 우는 거며 적절한 감정의 표현 아니지 그 전에 화장실 가서 적절하게 눕는 것도 중요해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잘 눕고 그 중용을 하루 일과로 따지면요 저녁 때 회식을 하는데 정말 맛있는 갈비가 나와도 그것 때문에 과식하지 않고 우리 박한나 씨는 안 될 거야 아마. 그걸 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용적 삶을 산다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 욕구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그리고 마지막 밤에 잘 때까지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 수없이 많은 나의 삶 속에서 하루를 중용한다고 생각하면 다들 지칠 거예요 아마. 그걸 어떻게 하래요? 영원히
평상야라. 항상 늘 언제나 그렇게. 그러니까 중용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칼날 밟으려면 한때 찰칵 밟으면 되잖아요. 사양하려면 사양할 수 있고, 통치하려면 통치할 수 있지만, 중용 만만해 볼 거 아닙니다. 이거를 전에 공자 같은 경우 3일만 해도 난 그 사람 다시 보겠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찾아볼 사람 다 찾아보고, 인사할 사람 인사하고, 부모님 형제 전화하고 다 챙기고 그 소소함 끝까지. 그거를 그렇게 살다 보면 변할 것 같아요. 점점 사람이 항상 늘 안정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처져 있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재미없나? 그런 사람들. 이 중용은 만만한 삶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한번 좀 느낌을 오늘 가지셨으면 좋겠어. 내가 한번 언젠가 내가 중용적인 삶을 하루라도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마음 먹고 오늘부터 아주 발분해서 한번 이 중용에, 나는 군자가 되기 위해서 중용적 삶을 살겠다는 얘기죠. 소위는 반중용이라니까. 많으면 먹고 졸리면 더 쿨쿨 자고, 정말 자기 컨트롤이 전혀 없는 소인이 될 것이냐, 그걸 끊임없이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끔 컨트롤해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용과 반중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군자는 존덕성이 도문학이요, 치광대의 진정미요, 극고명이 도중용이요, 온고의 지신이요, 돈의 숭례니라. 이 문장만 알면은 중용의 뜻을 다 이해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명심보감 24번째 강의, 제일 형이상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뭐 스승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쉽게 다가오는데, 이 중용하면 좀 어떤가 좀 막막할 수 있는데, 이번 마지막 문장을 좀 하면 여러분들이 중용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군자는 하면서, 여기서 이제 군자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중용을 하는 사람은, 군자가 중용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공자의 정의는. 소위는 반중용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중용하는 군자는 첫 번째 뭡니까? 존덕성. 존덕성이 뭐예요? 도문학. 언뜻 해석하기 쉽지 않을 거죠, 이거? 그냥 단순히 해석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에? 존덕성이 도문학. 이것 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존덕성이 도문학. 그냥 해석하면 덕성을 높이고 문학을 도한다. 이 도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뭐 이끌 도자, 말할 도자 있지만 말미암을 유자도 있습니다. 말미암는다. 어디를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중용의 군자는 A와 B를 한다는 거예요. 말릴 이자로 엮어진 하나의 접속사니까. 그럼 A는 뭡니까? 덕성을 존한다. 예. 덕성을 존한다는 게 뭡니까? 덕성은. 덕성은 뭐예요? 덕성. 인간이 덕은 득야라 그랬어요. 덕은 얻을 득자랑 같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높인다. 와,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속엔 다 뭐가 있어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덕성이 있어요. 덕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덕성이란 말 쓰지 않나? 참 그 덕성이 사람이 뭐라 덕성이 있다? 저 덕성이 있다 그러죠. 그 덕성이란 말이 성리학 용어예요. 그 덕성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늘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모습이 인간의 가슴 속으로 들어온 게 성입니다. 천명지위 성이요. 중용의 첫 구절이 그거예요.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이 인간에게 명을 내렸는데 그 하늘의 이치가 인간의 사람으로 들어온 게 성이다.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성이나 하늘이 갖고 있는 리나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게? 하늘의 저 달이 낙동강에 비친 달이나 금강에 비친 달이나 그 달빛이나 저 하늘의 달이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슴속에 뭐가 다 있어요? 하늘의 이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스탬프처럼 찍혀 있어요. 내 속에 어마어마한 하늘 닮은 덕성을 찹니까? 버려요? 어떻게 해요? 높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스케일입니다. 하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하늘의 그 덕성을 높이고, B는 뭡니까? 문학을 거꾸로 하면 학문. 끊임없이 배우고 묻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A와 B는 아주 지극히 높고 낮은 거예요. 덕성을 높이기 위해서 묻고 배우는 걸 통해서 접근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거 보면 더 정확해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치광대의 진정미라. 극진이할 치자에, 광자는 넓을 광자, 대는요 클 대자. 광대한 것을 극진히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진정미라. 다할 진자. 뭘 다해야 돼요? 정밀하고 세미한 것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큰 것을, 광대한 것은 하는데 조그만 것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조그만 것은 하는데 큰 것을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숲은 보는데 나무를 못 본다든지, 나무를 보는데 숲은 못 본다든지, 덕성은 아는데 학문을 못한다든지, 학문을 하는데 덕성을 모른다든지, 이러한 두 가지의 A와 B를 총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중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게 광대함을 극진히 하면서도 세밀한 것을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 꿈은 저 우주를 덮을 만한 꿈이지만 세미함으로 따지면 길가에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에게 따뜻하게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 두 가지가 그게 너무나 극단적이라, 나는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니 그까지 일에 신경 안 쓴다. 이건 중용의 삶이 아니에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아주 세미하면서도 아주 광대함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중용입니다. 덕성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늘 닮음을 높이면서도 세세한 물음에 대해서 배울 줄 아는 사람, 그런 걸 통해서 글로 갈 수 있는 사람, 세밀한 것을 통해서 광대함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더 가봐요. 극고명이 도중용. 이게 드디어 원론이 막 나오네. 극할 극자, 높을 꽃자, 밝은 명자. 높고 밝은 게 뭐예요? 저 하늘이죠. 저 하늘 세계를 극진히 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 뭐로 말미암는 거예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야 된다는 거죠. 이 A의 개념과 B 개념을 계속 비교해 보세요. 중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명함으로 나아가고, 세밀한 걸 통해서 광대함으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묻고 배우는 걸 통해서 하늘의 덕성을 추존해 나가는 그런 삶이 군자의 삶이라는 거죠. 온고의 지신, 우리 전에 했었죠? 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줄 아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 돈독하고 후덕하면서도 숭례. 우리 여러분들 뭐 숭례문이라고 어디 있죠? 그거 다 여기 나온 거예요. 이거 보고 딴 거예요, 숭례문이. 예? 예를 숭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뭐랍니까? 진정한 군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자의 중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심한데 신경을 쓰다 보면 큰 걸 놓치는데 큰 것도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런 중용의 덕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완전한 성인론이죠. 이것이 왜 중용을 주잘한 사람이 사서로 편집하기 위해서 끊어내갖고 정말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차체의 엔진으로 달았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불교는 순전히, 이렇게 하면 종교적 얘기 되지만 약간 순전히 이쪽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집도 모르면서 그냥 나라만 다스리려고 그러고, 세밀한 것은 신경도 못 쓰면서 마치 무슨 광대한 꿈만 꾸려고 하고, 이것은 치우친 거죠. 중용의 삶이 아닌 거죠. 이 세밀함과 이 하나하나 배우고 묻고 세밀하고 정밀하고 이 세세한 중용의 삶을 통해서 덕성과 광대와 고명을 극치의 그 고명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모범민 군자상행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24강 마지막에 중용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화두가 아닐까. 예?
말을 하되 이 자리에서 얼만큼 해야 내가 중용이냔 말이에요.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더하면 사람들이 군더더기 말이라 할 것이요. 덜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 소략하여 자세히 말하지 못한다 할 것이요. 그걸 맞추려니 얼마나 그게 수없이 많은 자기 판단과 고민과 사고가 있어야 돼요. 막 사는 사람은 절대 중용 못합니다. 생각하고 살고 끊임없이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중용의 인생을 저는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같이 제가 오늘 한 거 읽어볼 테니까 쭉 따라와 보시죠. 자왈 중용지 위덕야는 기지호인저 민선구인이라. 공자가 말하였다. 중용의 인생의 삶의 덕을 사는 자, 그 지극한 사람들일 것인저 요즘 사람들 중에 오랫동안 중용을 유지하는 자 드문 세상이 되었다. 자왈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군자지 중용냐는 군자의 시중이요 소인지 반중용냐는 소인이 무기탄냐니라.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중용의 인생을 살며 소인은 반중용의 인생을 사나니, 군자가 중용의 인생을 사는 것은 군자로서 그 상황에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편벽되지도 않음을 말하며, 소인의 반중용의 삶은 소인의 위치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을 반중용의 인생이라고 한다. 자왈 천하 국가도 가균야요 장록도 가사야요 백인도 가도야나 중용은 불가능냐니라. 공자가 말하였다. 천하 국가도 다스리려면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고, 장록과 부귀영화도 사양하려면 얼마든지 사양할 수 있고, 하얀 칼나루에 밟는 것도 밟으려면 얼마든지 밟을 수 있지만 중용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군자는 존덕성이 도문학이요 치광대의 진정미요 극고명이 도중용이요 온고의 지신이요 도누의 숭례니라. 군자는 덕성을 높이되 학문으로부터 말미암을 것이요 광대함을 꿈꾸되 정밀함을 다할 것이요 고명한 세계에 이르고자 하되 중용의 삶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요 옛것을 알되 새것을 지적할 줄 알아야 되며 도누한 인격을 알되 예를 높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군자의 중용인 것이다.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TV 명심보감의 이제 마지막 강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쭉 명심보감 24번째 들으시면서 어땠어요? 예? 그냥 잔잔히 우리들이 한번 주변을 돌아보는 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의 스승님들, 가족들 착하게 산다는 거, 또 국가라고 하는 거, 또 아니면은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거, 뭐 부모에 대한 효도, 참 다양한 주제로 24번의 강의를 끝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 가슴에 가장 많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중용의 주제를 하면서 소인은 반중용의 인생을 살고 군자는 중용의 인생을 산다. 우리 중용합시다. 예? 예, 오늘 끝까지 24번까지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반갑고, 다음에 우리 또 다른 고전 한번 잡아서 그때는 더 멋진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TV 명심보감 여러분과 함께 24시간 같이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